칸딘스키를 이해한다는 것. 런던 테이트 모던 미술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화력 발전소를 개조하여 만들었다는 테이트 모던은 그 구조에서 파격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기차역을 개조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 거대하다 못해 횡하다면 테이트 모던은 허무하게 뻥 뚫린 빈 공간이 관람객을 압도할 지경이다. 4층 전시관은 몬드리안의 작품으로 시작된다. 가로 세로 수직으로 교차하는 선들과 색칠된 사각형. 이런 그림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칸딘스키의 작품은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그나마 몬드리안보다는 복잡한 구조였지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현대 미술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나뿐만은 아닐 거다.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니 이런 게 무슨 그림이냐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다. 1910년 출품된 피카소의 작품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이런 식이었다. 관람객 대다수가 미쳤거나 작가가 사기꾼이거나. 고도의 추상화를 추구하는 현대미술 작품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질문이 쉽지 않은 것은 이해하다는 단어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이해하다를 깨달아 알다 라고 풀어놓았다. 대체 어떤 조건이 맞아야 깨달아 알 수 있는 걸까?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에 대해 깨닫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모르는 단어나 용어도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 문장을 한번 읽어보자. 불안정 고정점에서 나온 불안정 매니폴드들이 얽혀 만드는 위상 공간상의 회전문 크기가 플랑크 상수보다 작은 경우 매니폴드를 통과하는 동력학적 흐름은 제한을 받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 문장은 암호문으로 보일 것이다. 참고로 이 문장은 필자의 영문 논문 중 한 구절을 번역한 것이다. 하지만 용어를 안다고 해도 여전히 깨닫는 것은 쉽지 않다. 문장을 하나 더 보자. 빛의 속도가 관측자에 상관없이 일정하다면 움직이는 관측자의 시간은 정지한 관측자보다 느리게 간다. 증명 과정이 없어서 이해 못하겠다고 주장하면 할 말은 없다. 문제는 증명 과정을 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문장들에 비해 다음과 같은 문장은 바로 이해가 간다. 혈액형별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뿐이다. 혈액형별 성격이 일본과 한국에서만 유행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전에 몰랐더라도 그것이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 놀라운 것은 아니다. 깨닫거나 안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큰 모순 없이 연결고리가 생겼을 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우리는 그 사실을 이해했다고 말한다. 움직이는 관측자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을 언어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계가 고장이 나거나 해서 느리게 간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가 느리게 가는 것이다. 시간이 여기저기서 다른 속도로 진행한다고? 이 결과를 우리가 아는 기존의 경험과 모순 없이 연결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므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당연하다. 어쨌든 이것은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결과이다. 칸딘스키의 작품을 20세기 초 일어난 물리학의 혁명과 관련시키는 사람들이 많다. 시기적으로도 비슷하거니와 당시 현대미술에 일어났던 새로운 물결이 물리학이 겪은 혁명과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물리학의 혁명은 상대성 이론으로 시작되어 양자역학으로 종결된다.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라는 시대의 천재 덕분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양자역학은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물리학과 더불어 우리의 문명 자체에 돌이킬 수 없는 심대한 영향을 준 것은 양자역학이었다. 칸딘스키는 회고록에서 원자가 더 작은 구조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내게 있어
세계의 붕괴와도 같았다 라고 쓰고 있다. 양자역학은 바로 이 원자의 부품들을 기술하는 학문이다. 양자역학은 어렵기로 소문이 나 있다.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의 혁명이 시작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끝까지 양자역학을 거부한다. 그 자신이 양자역학의 핵심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양자역학을 만든 사람들조차 그 해석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엇갈렸으며 서로 상대방이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논쟁을 벌이게 된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에물린 휴즈 교수는 기이한 퍼포먼스로 화제가 되었다. 양자역학 수업 시간에 학생들 앞에서 옷을 다 벗은 것이다. 학생들이 기겁을 했음은 물론이다. 퍼포먼스가 끝난 후 교수는 양자역학을 배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한다. 학생들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양자역학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좀 지나친 퍼포먼스지만 양자역학을 대하는 물리학자들의 태도가 드러난 것으로 생각된다. 허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운다는 것은 새 지식을 기존의 지식과 연결시키는 것이다. 양자역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새로운 학문이 기존 물리학의 모든 기본 가정들을 송두리째 거부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존 지식과의 단절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양자역학의 어려움은 결정론적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 물체의 위치와 속도를 알면 그 물체가 앞으로 어떤 궤적을 따라 움직일지 뉴턴의 법칙이 알려준다. 하지만 양자역학은 미래를 아는 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오로지 확률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양자역학은 물체가 소리와 같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며 동시에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다. 눈으로 보면 물체가 분명 여기 있는데 어떻게 여기저기 있다는 말인가? 답은 이렇다. 물체가 여기 있는 것은 당신이 보았기 때문이다. 당신이 보기 전까지 물체는 사방에 동시에 존재한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가 있다. 술래가 앞을 보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술래에게 다가간다. 술래가 말을 끝내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술래가 보지 않는 동안 사람들은 분명 어떤 경로를 거쳐 그 자리에 왔을 것이다. 하지만 양자역학에 의하면 중간 경로 따위는 없다. 술래가 보지 않는 동안 사람들은 모든 장소에 존재한다. 돌아보는 순간 그곳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이 보기 전에 대상 그 자체가 존재했는지조차 말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다. 우리 물리학자들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면 바보 취급받는다는 것쯤은 잘 안다. 하지만 우주가 실제 그런 걸 어쩌란 말인가. 자, 다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자. 측정하기 전에 물체가 사방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물론 이해하지 못해도 수학적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면 더 이상 고민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 확률의 의미를 따져보면 물체가 여기저기 존재할 뿐 아니라 때로는 유령처럼 벽을 스르르 통과하기도 한다는 것이 양자역학이 말하는 바이다. 양자 물리 전문가인 필자도 물체가 여기저기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해한다는 것이 내가 가진 경험적 지식과 새로운 지식이 모순 없이 관계를 맺는 것이라면 나는 양자역학을 이해 못한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애초에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해하려고 노력할 이유는 없다. 이제 다시 칸딘스키로 돌아가자.
미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거칠게 이야기해서 미술은 우리의 경험에서 얻은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좁게 생각하면 여기서의 경험이란 보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절대 볼 수 없는 것을 그린다면 다른 사람이 그 그림을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 만약 칸딘스키가 여기저기 동시에 존재하는 원자를 그려야 했다면 과연 무엇을 그렸을까? 원자 수십 개를 여기저기 그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일단 원자를 보면 원자는 한 장소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대 미술은 이해받기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미술은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도 무언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그리는 것도 아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런 것도 미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해될 필요가 없다면 이제 화가는 자신만의 눈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리면 된다. 양자역학으로 기술되는 우주도 이미 인간에게 이해받기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달라이 라마가 미국 방문 중에 텍사스 대학교 물리학과의 원자포획 실험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원자포획 장비는 원자들이 빛으로 포획되어 공간에 떠 있도록 만든 것이다. 연구원의 소개를 듣더니 달라이 라마가 그 진공장치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길어지자 사람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기대하기 시작했는데 결국 달라이 라마가 고개를 들고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거 완전 어둡구먼. 원자가 빛을 내지만 가시광선이 아닌 경우 눈에는 거의 안 보인다. 사람들은 폭소를 터뜨렸지만 이내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내 생각에 달라이라마는 그냥 본대로 말했을 것이다. 그의 말에서 의미를 찾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다. 우주에도 의미는 없다. 당신이 멋진 석양 속에서 프로포즈를 하고 있을 때 붉은색 빛이 공기 입자와 산란을 덜하고 있을 뿐이다. 의미는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여하는 것이다. 이해를 초월한 현대미술에서는 의미를 찾는 것조차 당신의 몫이다. 양자역학으로 기술되는 우리의 우주가 그렇듯이.